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하고 관련 회사들, 그 다음에 챗 GPT, 그리고 투자, 결론은 이제 투자를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시고자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먼저 간단하게 목차 말씀드리면 이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구조와 인공지능 신경망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레이어?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 하드웨어 반도체부터 뭐 여러 가지 지금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까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었던 건 한 4년 전부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많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 해서 각각 어떤 분야들 하고 있는지 짧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그 오픈 AI사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챗 GPT를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정답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방법, 뭐 산업혁명이나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해왔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되게 정답을 빨리 찾고 정확하게 찾는데 어떤 사람은 정답이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인간을 모방한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키님, 지금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 자체는 사람처럼 모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활용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해왔던 모든 어떤 생산적인 활동 자체를 모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집어넣고 AI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만 주어지면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혹은 뭐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 분야, 자율주행 자동차, 챗봇, 검색 엔진, 번역기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 기술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애플이나 삼성이나 구글이나 다 그 가공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화질을 좋게 만들고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이제 전문가들이 더 잘하겠죠.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화질 같은 거를 스스로 알아서 이제 잘 보여주게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뭐 머신 러닝이니 딥 러닝이니 뉴럴 네트워크니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사람도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도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AI 자체 소프트웨어를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머신러닝, 기계 학습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굉장히 잘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AI란 기술 자체가 인간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챗봇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짚어줬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도덕적, 법적,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지금 대표적인 게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20명 정도 건너가고 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 본인 자동차가 지금 20명의 그 사람을 안전하게 하려면 운전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만약에 운전자를 살리려면 20명의 사람이 다쳐야 하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인공지능한테.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간적인 면에서 20명의 사람을 살리는 게 윤리적으로 당연한데 그렇게 되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자 입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점들이 어, 정리가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면서 발전해 나가야지만 잘 인공지능이 잘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AI가 AI를 만드는 세상이 오면 인간을 지배하지 않겠냐는 걱정도 있는 거죠. 짧게 짧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인간의 그 뉴런이라는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 모양 자체를 그대로 이제 수식적으로 오른쪽에 표현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AI 플랫폼 자체를 만든 겁니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인간의 뇌를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얘는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쉽게 그냥 인간의 뇌를 수학적으로 풀어냈다. 그게 가능해서 AI 기술을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보시면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기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요 9라는 숫자가 처음에 인지를 하면 지금 지금까지 사람이 본인이 학습된 결과로 얘가 9라는 걸 바로 알게 되죠. 근데 이 AI 인공지능망은 얘를 9를 보고 실제 정답인 9를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걸 설명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9가 들어와서 여기 단계별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최종 9라는 숫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아, 진짜요? 어,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숫자 9라는 걸. 그래서 숫자 9가 뭐 밑꼬리가 조금 바뀌어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을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이제 선들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이제 아까 전에 그 사람의 뇌를 인공신경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입력 영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야, 요번에 넣은 요 모양은 정답은 9야. 이런 식으로 요 AI 소프트웨어한테 계속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여기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있는 수식적인 값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정답인 구로 가깝게 가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데 들어보시면 인공지능망 학습시키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실 건데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죠.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굉장히 많은 층들이 있죠. AI 소프트웨어가 알아볼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영상이 여기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 얼굴의 윤곽을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로 각각 계층에서 알아먹고 최종 요런 그림을 바탕으로 원본 영상에서 이제 요 사람 얼굴의 눈, 코, 입, 귀 요런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글자를 찾아내는 거죠. 이 화면은 범죄자 그 얼굴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맨날 물려님 방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띄워놨는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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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입니다. 네, 예. 보시면 요게 이제 뭐 어려운 단어들은 아실 필요는 없고 인공지능망을
교육을 시킬 때 이 AI는 저희가 보는 이런 컷 같은 영상을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되게 상세하게 잘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입력해주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배구, 무당벌레, 컵, 자동차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거를 구별하는 거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AI는 이걸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 편에는 되게 이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차 모양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를 굉장히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보시면 막 네모난 게 움직이시죠.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영상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 정도 가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 영상의 윤곽이 굉장히 저희가 아는 거랑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과를 시켜가지고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가 이게 차라는 걸 어, 정답을 찾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려나? 어떻게 그러면 이 보면 AI가 네, 컴퓨터 같은 거를 기준으로 내가 AI라는 프로그램을 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반인들도 AI를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제 AI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시킬 수 있는 AI 플랫폼을 구입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회사들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뭐 예를 들면 또 네. AI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자동차가 바라보는 화면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드라이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은 큰 범위이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예전에 많이 사용하셨던 어떤 화질, 얼굴 이쁘게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도 많이 이런 AI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하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KT나 이런 데서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AI 같은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엄청나게 단순하게 또 접근을 하면 아까 숫자 9를 계속 교육을 시켰었잖아요. 네, 9를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가지 패턴 거래량 그 기법을 AI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가 찾는 탄착군 라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AI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지? 자동차의 도로 주행 자율 주행보다는 그 탄착군 찾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AI한테 네,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그런 주식 투자에 많은 AI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가장 큰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JP 모건에 가장 투자를 잘하는 직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초봉이 한 5억 이상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가로 들어가려면 뭐 미국에서 진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1, 2등 하는 인재들만 가가지고 기본 연봉 5억씩 받고 시작하면서 회사에 돈을 뭐 몇천억, 몇 조 벌어주니까 그런 투자가들을 JP 모건이 한 100명 정도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AI 기술이 딱 나오고 나서는 그 부서를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한때 그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들은 증권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AI, IT 회사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저도 지금 뭐 정확한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확실치는 않은데 이게 말씀해주신 그런 5패턴의 어떤 탄착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굉장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실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AI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이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AI를 써서 투자를 실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하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얘가 AI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검색해가지고 주식 주가의 방향을 플러스로 갈지 마이너스로 갈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들 처음에 그 AI로 주식 투자 공부하실 때 예제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검색해가지고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AI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적정한 시점에 이익을 나면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리 AI가 좋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설계를 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AI를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 AI의 승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I는 혼자서 무엇을 아직까지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돈 번다는 걸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좋은 예시와 좋은 그 투자 방법을 AI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식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죠. 여전히 AI가 사람보다는 본인이 투자 방법을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뛰어넘는 AI를 지금 만들려고 많은 회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시중화, 상용화 된 거는 전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예를 들면 투자 방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AI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교육을 시켜야지만 좋은 플랫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레이어로 층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밑에 왼쪽에 뭐 단어 굉장히 어려운데 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른쪽 편에 간단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를 하기 위해선 먼저 반도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나 ARM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지금 AI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런타임부터 뉴럴 네트워크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헨센플로우라고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을 세상에 가장 먼저 하이라이트 시킨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 바둑으로 전 세계에 이제 인공지능은 이런 것이다라고 시작한 게 이 구글이었고 구글이 가장 먼저 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텐센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실제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인공지능 채팅 로봇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라고 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실제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솔트룩스나 호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어, 5패턴 AI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쪽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이 AI 기술 자체는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영역에서 AI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엣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그 큰 회사들이 이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서버에다가 구축해 놓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 뭐 데이터 센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는 가장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클라우드 AI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있는 AI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엣지는 뭐냐? 엣지는 뭐냐면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처럼 자동차가 실제 알아서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혹은 핸드폰에서 지금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찍은 화면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엣지 A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챗 GPT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돌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뭐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입력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브라우저 형태의 프로그램은 이제 PC에서 돌아가겠죠. 근데 챗 GPT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챗 GPT가 실제적으로 AI 이제 수행하게끔 해주는 부분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어, 클라우드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네이버 같은 데서도 클라우드를 운영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쓰고 있죠. 사진 네, 올리기.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 AI를 돌릴 수 있는 많은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글도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가장 지금 클라우드 미국 쪽에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쓰고 있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운영하고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이런 회사들도 본인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AI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굉장히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막 핫한 주식이 되었냐면 이런 AI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가장 좋은 칩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할 수 있게 만든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만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이 만든 반도체는 예전에 저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고전적인 방식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CPU였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CPU보다는 GPU라는 병렬적으로 곱하기와 나누셈을 많이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지금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